안녕하세요. 저는 사람의 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이번에 제대로 알게 된 여자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가족 간에 좋았던 사이도 나빠지고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서로 멀어질 뻔했었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차근차근 얘기해 볼 테니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어릴 때부터 정말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엄마, 아빠, 오빠, 그리고 저까지 네 식구가 정말 사이가 좋았거든요. 주말엔 꼭 가족끼리 다 같이 뒷산을 돌기도 하고 공원에서 같이 자전거도 타고 나들이도 하는 등 정말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냈답니다. 그래서 전 가족들과 있는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했어요. 엄마, 우리 이번 주말엔 같이 배드민턴 쳐요. 나 학교에서 체육 시간에 배드민턴 쳤는데 잘한다고 칭찬받았어요. 어머, 그래? 그럼 이번 주말에 우리 지숙이 배드민턴 실력 좀 한번 볼까? 우리 지숙이한테 앉으려면 엄마도 연습 좀 해야겠는데? 그렇게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전 대학 졸업 후에 평범한 직장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일이 적성에 맞아서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돈도 절대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젊을 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모으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덧 30대 초반이 된 저희 오빠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새언니도 참 성격이 좋아서 저희 집 분위기가 한층 더 밝아졌습니다. 전 새언니 덕분에 저희 집안에 웃음이 더 많아져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오빠의 결혼 생활을 부러워하던 저도 30대 초중반에 결혼할 남자가 생기게 되었어요. 결혼 전에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예비 시모가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아가씨도 우리 규환이 누나가 2년 전에 결혼한 거 얘기 들어서 알고 있죠? 우리가 우리 딸 결혼할 때 5천만 원 해줬거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아들 결혼할 때도 똑같이 5천만 원 해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둘이서 싸우지 말고 잘 살아봐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앞으로 이 집안에 웃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며느리가 될게요. 어머님하고도 엄마랑 딸처럼 정말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예비 시모는 그래주면 본인도 고맙다면서 밝게 웃으시더군요. 결국 전 예비 시댁에서 5천만 원을 받고 저희 집에서도 똑같이 5천만 원을 도와주셔서 저와 남자친구랑 모은 돈까지 합쳐서 신혼집을 마련하고 결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 남편은 저희 친정 부모님한테 엄청 잘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희 아빠가 휴대폰을 바꾸셨는데 바꾼 휴대폰에 적응을 잘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나오는 휴대폰들은 왜 이렇게 자꾸 뭐가 바뀌는 거야? 지난번에 쓰던 휴대폰도 적응하는데 한참 걸렸는데 버튼 위치가 달라지니까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잖아. 그러자 제 남편이 저희 아빠 옆에 꼭 붙어선 하나씩 차근차근 도와드리더군요. 아버님, 제가 아버님이 자주 쓰실 만한 어플들을 이렇게 한쪽에 정리해놨거든요. 깨톡은 여기 있고 사진 촬영한 건 여기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버님이 잘 안 쓰시는 어플들은 제가 안 보이는 쪽에 숨겨놨으니까 이제 덜 헷갈리실 거예요. 아참, 아버님 혹시 인터넷 뱅킹은 해보셨어요? 요즘에 은행에 직접 가는 것보다 인터넷 뱅킹으로 많이 하는데 제가 한번 알려드릴까요? 인터넷 뱅킹? 알려주면 나야 고맙지. 안 그래도 은행 한번 가면 대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는데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인터넷 뱅킹으로 쉽게 은행 업무를 보고 싶더라고. 남편은 인터넷 뱅킹을 처음 해보는 저희 아빠를 위해 종이에 절차를 하나하나 적어가면서 친절하게 가르쳐 드리더군요. 아빠가 남편 설명에 따라 돈을 한번 이체해 보시더니 드디어 성공했다고 엄청 좋아하셨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남편이 저희 엄마 운전면허 연습을 시켜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장롱면허였는데 최근에 마트 갈 때라도 운전을 좀 해보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엄만 남편이랑 같이 몇 번 운전 연수를 해보시더니 저희 남편 칭찬을 엄청 하셨어요. 지수가 내가 임서방 덕분에
조금 있으면 운전 고수 되겠다, 얘. 원래 가족끼리 운전 가르쳐주면 서로 마음만 상하고 그런다던데. 임서방은 짜증 한 번 안 내고 진짜 친절하게 가르쳐 주더라니까. 중간에 내가 실수할 뻔했는데도 오히려 내가 놀랐을까봐 날 더 걱정해 주더라고. 남편이 저희 부모님을 그렇게 잘 챙겨드리니까 너무 고맙더군요. 그래서 저도 남편이 하는 것처럼 시부모님한테 정말 잘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혼 초기부터 저희 시모가 저한테 되게 편하게 대해주셔서 저도 금방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시모가 요리를 좀 잘하시는 편이었는데 제가 옆에서 많이 배우기도 했어요. 어머님, 어머님은 도대체 못 만드시는 게 뭐예요? 저 솔직히 어머님이 음식 하시는 거 볼 때마다 제가 어머님 댁에 온 건지 아니면 한정식 집에 온 건지 모르겠어요. 아유, 내가 결혼해서 살림한 게 몇 년인데 당연히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런데 나도 집밥이나 할 줄 알지. 외국 음식 같은 건 하나도 할 줄 몰라. 그 뭐냐, 요즘 젊은 사람들 많이 먹는 파스타 있지? 그게 만들기 그렇게 쉽다던데 난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 파스타요? 파스타는 어머님이 하시는 음식에 비하면 껌이죠. 파스타 만드는 법 궁금하시면 제가 알려드릴까요? 여태까진 제가 어머님한테 많이 배웠으니까 이번엔 반대로 제가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저는 그렇게 재료를 사와서 시모한테 토마토 파스타 만드는 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시모는 되게 쉽고 간단하다면서 엄청 즐거워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번은 시모가 영화를 보고 싶다고 하시길래 둘이서 같이 심야 영화를 보러 간 적도 있었습니다. 팝콘이랑 콜라도 사서 같이 영화를 보고 나왔는데 얼마나 즐거워하셨는지 몰라요. 새아가, 내가 너랑 이렇게 밤늦은 시간에 영화도 보고 나오니까 나도 막 젊은 사람처럼 활기가 넘치는 느낌인 거 있지? 난 네 시아버지랑 이렇게 영화관 데이트 같은 것도 해본 적 없거든. 어머, 그러셨어요? 그럼 지금부터라도 두 분이서 영화관 데이트 많이 하시면 되죠. 그럼 제가 다음번엔 영화표 끊어드릴 테니까 두 분이서 보고 오실래요? 됐어. 난 네 시아버지랑 영화 보는 것보다 너랑 둘이 보는 게 훨씬 더 재밌다. 우리 다음번엔 또 다른 영화 보러 오자. 그때 내가 영화랑 팝콘이랑 다 쏠게. 그러다가 한 번은 시댁에 갔는데 시모가 밥을 잘 안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안 좋으시냐고 여쭤봤더니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내가 오늘 거울을 봤는데 배가 너무 많이 나왔더라고. 내가 그래도 젊었을 땐 지나가는 남자들 다 쳐다볼 정도로 날씬하고 예뻤거든. 그런데 이젠 거울 속에 웬 볼품없는 아줌마밖에 없잖아. 에이, 그래서 지금 다이어트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굶는 다이어트가 건강에 제일 안 좋대요. 건강하게 살 빼려면 굶지 말고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머님, 저도 마침 요즘에 살이 좀 쪄서 그러는데 저랑 같이 운동하실래요? 그냥 하면 안 하게 되니까 딱 정해놓고 100일 동안 운동하는 걸로 해요. 하루에 각자 10,000보씩 걷고 주말엔 같이 공원 몇 바퀴씩 도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100일 동안 꼬박꼬박 운동하자고? 네. 그리고 어머님이랑 저랑만 하지 말고 아버님도 같이 해요. 아버님도 배가 볼록하게 많이 나오셨잖아요. 특히 남자들은 배가 많이 나오면 성인병 걸릴 확률이 높아진대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시아버지도 껄껄 웃으며 그렇게 하자고 하시더군요. 그날부터 전 매일 퇴근 후에 만보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걸으면서 시모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님, 오늘 만보 걷기 하셨어요? 전 지금 걷는 중인데 지금 한 7,000보 걸었으니까 조금만 더 걸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 나도 아까 낮에 네 시아버지랑 같이 만보 걷고 왔다. 혹시나 네가 안 믿을까 봐 걷고 있는 거 사진도 미리 찍어놨어. 그리고 오늘부턴 밥도 좀 균형 잡힌 식단으로 먹으려고. 네 시아버지가 흰쌀밥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내가 이제부턴 현미랑 이것저것 섞어서 곡물밥으로 해주기로 했다. 그렇게 전 시부모님이랑 100일 동안 꾸준히 계속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자
저도 살이 조금 빠지고 시부모님도 배가 쏙 들어가셨더라고요. 다이어트 하나를 해도 서로 인증 사진도 보내면서 같이 하니까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화목한 시댁에서 딱 한 명 문제아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 시누이였어요. 처음엔 몰랐는데 지내면서 보니까 시누이가 되게 이기적이고 시매부한테 함부로 하는 성격이더라고요. 한 번은 시댁에서 모였는데 시누이가 엄청 투덜거리는 거예요. 아휴, 나처럼 결혼해서 불쌍하게 사는 사람도 없을걸? 남편이란 사람이 돈도 마음대로 못 쓰게 하고 이게 뭐야? 남들은 돈 잘 버는 남편이랑 결혼해서 취미생활도 하고 쇼핑하면서 신나게 사는데 난 구질구질하게 이게 뭐냐고. 시누이가 혼잣말로 그렇게 불평을 하자 옆에서 듣고 있던 시아버지가 버럭 화를 내시더군요. 미영이 너 당장 그 입 안 다물어? 돈도 한 푼 안 벌고 네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사는 애가 어디서 그 입을 나불거려? 너 때문에 고생한 우리 박서방 생각은 안 해? 아니, 남자가 결혼했으면 아내를 위해서 고생 좀 할 수도 있는 거지 왜 그래요? 그것도 못할 거면 결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신우인 정말 철이 없어도 너무 없더군요. 솔직히 저보다 언니만 아니었으면 꿀밤이라도 한 대 때려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신우인 계속 이해가 안 되는 행동만 반복했습니다. 시댁에서 모이면 맨날 거실에 들어누워서 치매부를 부려먹기만 하더라고요. 발 아프다면서 발을 주물러 달라고 할 때도 있었고 먹고 싶은 간식이 있으면 당장 나가서 사오라고 시키기도 했어요. 여보, 나 지금 팥빙수가 엄청 땡기거든? 나 지금 꼭 먹어야겠으니까 얼른 밖에 가서 팥빙수 좀 사와. 뭐? 팥빙수? 아유, 그렇게 먹고 싶으면 당신이 나가서 사와. 나 평일 내내 일하고 여기 오는데도 나 혼자 운전해서 엄청 피곤하단 말이야. 아, 진짜. 피곤하면 뭐 얼마나 피곤하다고 그래? 내 친구 주인은 뭐 먹고 싶다고 얘기만 하면 남편이 바로 가서 사다 준다더라. 근데 당신은 그런 것도 하나 못 해줘? 그럴 때마다 시아버지가 계속 혼내셨지만 달라지는 게 없었어요. 저도 옆에서 보면서 심해부가 참 안쓰럽게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남편이 심해부랑 통화를 하더니 한숨을 푹푹 쉬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남편이 심해부한테 들은 얘기를 말해주더라고요. 아니, 우리 매영이 누나 때문에 못 살겠다잖아. 우리 누나가 매영한테 친구도 못 만나게 하고 회사 가는 거 아니면 아예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게 한대. 그러면서 자긴 툭 하면 나가서 술 먹고 오고 돈 펑펑 쓰고 온다는 거 있지? 우리 매영이 착하니까 그나마 참는 거지. 만약에 다른 사람이었으면 진작에 이혼했을걸. 전 그 얘기를 듣고 더욱더 신우이가 한심하다고 느껴졌어요. 어린애도 아니고 결혼까지 해서 가정을 꾸렸으면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그렇게 이기적으로 구는지 정말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제 남편은 신우이랑은 달리 진짜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래서 전 남편이랑 살면서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그렇게 착한 심해부도 신우이의 만행을 더 이상 참아줄 수 없었던 걸까요? 제가 결혼한 지 3년쯤 되었을 때 결국 신우이가 이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누가 봐도 신우이의 이상한 성격 때문에 이혼을 당한 건데 신우인 오히려 자기 잘못 없다고 당당하게 나오더라고요. 참나, 나도 어차피 그놈 싫었어. 얼굴은 못생겨가지고 돈도 쥐꼬리밖에 못 벌어오는 주제에 내가 그래도 마음이 넓으니까 그놈이랑 여태까지 참고 살아준 거야.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선 혼자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무런 대꾸도 하고 싶지 않더군요. 그래도 둘 사이에 애가 없다는 게 정말 다행이라고 느껴졌어요. 만약에 애가 있었으면 철없는 엄마 때문에 그 애도 고생을 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신우이가 잘못을 했어도 엄마 눈엔 그게 아니었던 걸까요? 시모는 신우이가 안쓰러웠는지 그때부터 신우이를 엄청 챙겨주기 시작했습니다. 신우이가 이혼 후에 일도 안 하고 혼자 월세집에 사는데 월세도 시모가 몇 번 내주고 집에 오면 늘 신우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곤 했어요.
그러면서 제 앞에서 늘 시누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아유, 요즘 세상에 이혼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지만 그래도 우리 딸이 이혼을 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 찢어지는 것 같다. 우리 딸이 이혼녀가 됐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안쓰러운지 몰라. 그런데 그 안쓰러워하는 마음이 너무 컸는지 결국엔 시모가 사고를 치고 말았어요. 평소처럼 주말이 되어 시댁에 갔는데 시아버지가 시모한테 엄청 화를 내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 진짜 미쳤어? 미영이 걔를 뭘 믿고 6천만 원이나 갖다 줘. 평생 지 손으로 돈 한 번 제대로 벌어본 적 없는 앤데 사업한답시고 돈 빌려달라는 걸 왜 홀랑 주냔 말이야. 그럼 우리 미영이가 그 돈 꼭 필요하다고 나한테 사정사정하는 걸 어떡해. 이혼까지 당하고 나서 혼자 일어서 보겠다고 간절하게 얘기하길래 나도 우리 딸 제대로 사는 거 한번 보고 싶어서 빌려준 거란 말이야. 그런데 미영이 걔가 나한테 사업한다고 뻥치고 그 돈으로 카드값이랑 대출 갚는데 다 쓸 줄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어이구, 내가 못 살아. 당신 앞으로 통장에 손도 대지 마. 당신한테 경제고 못 주니까 앞으로 내가 주는 생활비나 받았을 생각하라고. 알았어? 알고 보니 시누이가 시몰 꼬셔서 6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가져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에 사업을 한다고 가져가 놓고선 그걸로 사업도 안 하고 빚 갚는 데 다 써버린 거예요. 그날 분위기가 너무 험악해서 저랑 남편은 대충 밥만 먹고 다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부터 저희 남편이 표정이 계속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몸이 어디가 안 좋은가 싶었는데 며칠 후 남편이 석고대죄라도 하듯이 제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제가 몰랐던 사실을 고백하더군요. 여보, 미안해. 사실 나도 누나한테 1,000만 원 빌려줬었어. 누나가 술 먹고 우리 회사 앞까지 찾아와선 진짜 급하다고 사정사정을 하길래 어쩔 수 없이 빌려준 거야. 난 누나가 금방 갚을 수 있을 줄 알고 당신한테 얘기도 안 했는데 누나가 돈 없다는 핑계로 하나도 안 갚더라고. 그런데 이번에 누나가 우리 어머니한테도 6천만 원이나 가져갔다고 한 거 들어보니까 아마 내 돈도 빚 갚는 데 다 쓴 것 같아. 당신한테 진작에 말했어야 했는데 이제서야 말하는 거 정말 미안해. 뭐라고? 형님한테 1,000만 원을 빌려주고 못 받고 있다고? 아, 내가 진짜 못 살아. 형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가족들한테 피해만 주는 거야?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저라도 나서야겠다는 생각에 신우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형님, 우리 그이한테 1,000만 원 빌려가셨다면서요? 그 돈 도대체 언제 갚으실 거예요? 그거 우리 그이가 회사 다니면서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에요. 빌려갔으면 당연히 조금씩이라도 갚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누구 뭐 안 갚고 싶어서 안 갚는 줄 알아? 갖고 싶어도 돈이 없는 걸 어떡해 그럼. 돈이 없으면 벌어서라도 갚으셔야죠. 형님은 우리 그이가 그 돈 쉽게 번 줄 아세요? 어떻게 남의 노력을 그렇게 홀라당 앗아갈 수 있어요? 아무리 가족이어도 이건 아니죠. 하지만 신우인 그 이후에도 돈을 전혀 갚지 않았어요. 아무리 말해봤자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더 웃긴 건 뭔 줄 아십니까? 돈 없다고 동생한테 빌린 돈도 안 갚으면서 그 와중에 남자는 만나고 다녔다는 겁니다. 제가 결혼한 지 8년쯤 됐을 때 신우이가 만나는 남자가 있다며 내년쯤 결혼할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딸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저희 시모였습니다. 갑자기 저랑 남편을 불러선 정말 황당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희들 우리 미영이 이번에 결혼할 남자 생긴 거 알지? 너희들도 알다시피 우리 미영이가 모아놓은 돈도 없는데 그렇다고 빈몸으로 시집을 보낼 순 없잖니. 그래서 내가 우리 미영이 결혼할 때 5천만 원을 해주려고 한다. 그러니 우리 딸 좀 해주게 내가 너희들 결혼할 때 줬던 그 5천만 원 좀 돌려주렴. 전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딸 결혼할 때 뭘 해주고 싶으셔도 그렇지 어떻게 저희 결혼할 때 주셨던 걸 돌려달라고 할 수가 있나요? 전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시모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님,
이미 주셨던 걸 달라고 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형님이 모아놓은 돈이 없는 건 형님 탓인데 그걸 저희 보고 뱉어내라고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다 남편도 황당하다는 듯 시모한테 이러더군요. 어머니,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누나 처음 결혼할 때 저랑 똑같이 5천만 원 해줬었고 누나 이혼한 다음에도 어머니가 아버지 몰래 6천만 원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5천만 원 해줘야 되니까 저희 보고 돈을 내놓으라고요? 그건 안 돼요. 누나도 이쯤 됐으면 자기 힘으로 알아서 해야죠. 아니 너희 누나가 이번엔 제대로 결혼 생활 좀 해보겠다는데 그 정도도 못 해줘? 가족끼리 돕고 살면 좋은 건데 왜 그걸 못 해준다는 거야? 하지만 저랑 남편은 끝까지 그 5천만 원을 못 돌려드린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했습니다. 솔직히 신우이가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었으면 행복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그 돈을 돌려줬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일도 안 하고 저희한테 빌린 돈도 안 갚는 사람인데 저희가 왜 그 돈을 줘야 되나요? 그런데 저희가 돈을 못 돌려준다고 한 것 때문에 빈정이 상했는지 시모가 그때부터 절 못살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저랑 그렇게 사이가 좋았는데 갑자기 저한테 전화해서는 절 나쁜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시더라고요. 애미 너 요즘에 우리 아들 밥은 챙겨주고 있는 거니? 내가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아들이 살이 좀 빠진 것 같던데 너 설마 우리 아들 라면만 주고 그러는 거 아니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제 저녁도 저랑 같이 찌개 끓여서 맛있게 먹었고요. 오늘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서 집에 있던 반찬으로 맛있게 먹고 출근했는데요. 거짓말 하지 마. 내가 우리 딸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네가 우리 아들 찾고 산다더라. 우리 아들이 맨날 네 편만 드는 것도 다 네가 무서워서 그런 거라던데 맨날 밥도 안 챙겨주고 집안일도 다 우리 아들 시킨다며? 신우이한테 도대체 무슨 얘기를 들은 건지 저한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더군요. 제가 계속 아니라고 했는데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얼마 후 시모 생신이라서 제가 평소처럼 용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그 용돈을 받더니 또 저한테 시비를 거시는 거예요. 예, 너 나만 챙기지 말고 네 시누이도 좀 챙겨라. 내가 보니까 너 우리 딸한테 너무 무심한 것 같더라. 그리고 너 은근슬쩍 우리 딸 이혼녀라고 무시한다며? 내가 안 볼 때마다 우리 딸 째려보고 우리 딸 보고 성격이 거지 같아서 이혼당했다고 욕한 거 내가 다 알아.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나더군요. 아무래도 신우이가 작정하고 절 이간질시키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전 신우이한테 전화해서 그 일을 따졌습니다. 형님,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언제 우리 남편을 잡고 살고 언제 형님한테 이혼녀라고 무시했는데요? 왜 없는 말까지 지어내면서 어머님한테 절 이간질시키시냐고요. 치, 내가 언제 그랬어? 그냥 우리 엄마가 보기에 올케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셨겠지. 왜 쓸데없이 생사람을 잡고 그래? 그런데 신우이가 제가 전화한 걸 시모한테 또 일렀는지 이번엔 시모가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예, 너 진짜 보자 보자니까 안 되겠구나. 내가 우리 딸한테 그런 얘기 듣고 너한테 따끔하게 한마디 했으면 고칠 생각을 해야지. 어디서 그런 걸 또 당사자한테 홀랑 전화해서 따박따박 따지고 있어? 어머님, 왜 형님 말만 믿고 제 말을 안 믿어주세요? 저 진짜 그런 말 한 적 없단 말이에요. 형님이 없는 말 지어내는 건데 왜 형님 말만 믿고 저한테만 뭐라고 하시냐고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시모는 계속해서 신우의 말만 듣고 절 못살게 굴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아끼는 가방을 신우이가 달라고 하길래 못 준다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도 또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까짓 가방 명품백도 아니고 얼마 안 하는 거라면서 그냥 좀 주면 덧나니? 너 그렇게 가방 하나 가지고 유세 떨 거면 당장 여기서 나가. 나 너한테 우리 딸 무시당하는 걸 도저히 못 보겠으니까 당장 나가라고. 네, 나갈게요. 저도 형님 때문에 억울하게 계속 나쁜 사람으로 몰리면서 이렇게 못 살겠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 여기 안 와도 서운하도 가지 마세요. 아셨죠? 그 후로
전 시댁에 웬만하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르자 시모가 초조해졌는지 저한테 또 5천만 원을 달라는 얘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너 진짜 5천만 원 안 돌려줄 거야? 그거 애초에 내가 준 돈이니까 내 돈이나 마찬가지잖아. 어머님, 형님만 자식이고 우리 그인 자식도 아니에요? 그 돈 우리 그이가 저랑 결혼한다고 주신 돈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돈을 다시 뺏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만 못 준다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 그이도 못 준다고 얘기한 건데 왜 저한테만 자꾸 이러시냐고요. 이제 며느린 남이다 이거예요? 참, 그럼 너 같으면 딸을 챙기지 널 챙기겠니? 나한텐 너보다 우리 딸이 더 소중해. 그러니까 그 돈 당장 내놔. 전 그 얘기를 듣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시모한테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저보다 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니까 저도 그럼 앞으로 어머님 말고 저희 엄마만 챙길게요. 어차피 어머님이 절 남처럼 생각하시는데 저도 어머님한테 잘해드릴 필요 없잖아요. 전 여태까지 시모랑 엄마랑 딸처럼 지내면서 잘해드렸던 게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차피 제가 아무리 잘해드려도 딸이 더 중요하다면서 저한테 함부로 하시는데 제가 더 이상 잘해드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전 그때부터 아예 저희 친정 부모님만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등산복을 사러 간 적이 있었어요. 한창 옷을 고르고 있는데 시모한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해, 너 지금 뭐 하니? 너 친정엄마만 챙긴다고 하더니 진짜로 나한테 연락도 한 통 안 하는 거야? 네, 사람이 한 번 뱉은 말은 지켜야죠. 저 지금 저희 엄마 아빠랑 같이 등산복 사러 왔는데 바쁘니까 이만 끊어도 될까요? 그렇게 전화 끊고선 아무렇지 않게 친정 부모님과 쇼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 주말에 남편이랑 같이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설악산에 등산을 갔어요. 가서 단풍 구경도 하고 대청봉에서 사진도 찍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찍은 사진을 제 깨톡 프로필 사진으로 해놨더니 시모가 그걸 보고선 저한테 또 전화를 하시더군요. 애미 너, 너희 친정 부모님만 모시고 등산 갔나 보더라. 나도 등산 가는 거 좋아하는데 왜 너희 친정 부모님만 모시고 가니? 왜요? 제가 우리 엄마 아빠 딸이라서 모시고 간 건데 그러면 안 돼요? 어머님도 어머님 딸한테 같이 등산 가져가시면 되잖아요. 그러자 시모는 아무 말도 못하고 전화를 끊더군요. 그러다가 한 번은 저희 엄마가 조개구이를 먹고 싶다고 하셔서 부모님을 모시고 조개구이를 먹으러 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도 다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그걸 깨톡 프로필에 올렸더니 또 시모가 질투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러던지 말던지 신경도 안 썼습니다. 그러다가 또 한 번은 남편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가족끼리 커플티 맞춰 입고 사진 한번 찍으면 어때? 우리 직장 동료가 그렇게 사진 찍은 거 나한테 보여줬는데 되게 보기 좋더라고. 내가 인터넷으로 단체로 입을 수 있는 티셔츠 주문할 테니까 다 같이 한번 찍으러 가자. 그렇게 전 저희 친정 부모님과 오빠네 부부까지 다 같이 티셔츠를 맞춰 입은 후 사진관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이 너무 잘 나와서 저희 부모님이랑 오빠도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이야, 우리 아들, 딸에다가 손주들까지 있으니까 완전히 대가족이 따로 없네. 같은 옷까지 맞춰 입고 찍으니까 서로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보기가 좋아. 그러게요. 저도 다 같이 사진 찍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거 집 거실에 제일 잘 보이는 곳에 걸어놔야겠어요. 저 역시도 그 사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깨톡 프로필 배경 사진으로 해놨습니다. 그랬더니 시모가 또 저한테 전화해서는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애미 너, 지금 나 약 올리려고 자꾸 사진 올리는 거지? 일부러 너희 친정 식구들이랑 옷까지 맞춰 입고 사진 찍어서 올린 거잖아. 내가 너 깨톡 프로필 사진 볼 때마다 얼마나 열불이 터지는 줄 알아? 아니, 열불 터질 게 뭐가 있어요? 그게 그렇게 보기 싫으시면 그냥 어머님이 안 보시면 되잖아요.
네 프로필 사진 업데이트 됐다고 자꾸 뜨는데 그럼 어떻게 안 봐? 너 지금 내가 우리 딸 결혼 때문에 5천만 원 달라고 한 것 때문에 이러는 거니? 그래서 지금 나 부러워서 배 아프게끔 일부러 약 올리고 있는 거야? 약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님이 전 필요 없고 딸만 중요하다고 하시길래 저도 저희 친정 식구들만 챙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부러우시면 어머님도 형님이랑 같이 하시면 되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시모는 혼자 씩씩거리더니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아무래도 저랑 사이좋게 지냈던 시간이 있다 보니 질투심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더군요. 그런데 그런 시모의 질투가 폭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남편이랑 같이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일본에 온천 여행을 갔다 왔는데 이번에도 그 사진을 보셨는지 시모가 저희 집에 찾아오셨더군요. 그런데 이번엔 저한테 짜증을 내는 게 아니라 울면서 저한테 사과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에미야, 너 이번에 친정 부모님만 모시고 일본에 온천 여행 갔다 왔더라. 나도 온천 좋아하는데 나랑도 같이 가주면 안 되니? 아니 너한테 5천만 원 달라고 한 거 취소할게. 내가 생각해보니까 우리 딸만 생각한다고 너한테 정말 말도 안 되는 욕을 했었던 것 같구나. 나 너랑 예전처럼 친하게 지내고 싶단 말이야. 예전에 너랑 영화도 보러 다니고 여기저기 같이 놀러 다니면서 정말 재밌었는데 이젠 더 이상 너랑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서러워서 살고 싶지가 않다. 어머님, 갑자기 왜 이러세요? 저보다 딸이 더 중요하다고 하신 건 어머님 아니셨어요? 갑자기 왜 이렇게 말을 바꾸시는 건데요? 그땐 내가 우리 딸이 너무 안쓰러워서 잠시 미쳤었나 보다. 사실 그 돈 우리 딸이 나보고 자기 결혼하니까 돈 필요하다고 하도 닥달하길래 어쩔 수 없이 내가 너한테 얘기했던 거야. 너도 알다시피 내가 네 시아버지한테 경제권 다 뺏겨가지고 돈 한 푼 없잖니. 우리 딸이 무릎까지 꿇고 울면서 돈 좀 해달라고 하는데 내가 엄마로서 나몰라라 할 수 없다 보니까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보고 싶어서 너희한테 그 돈을 달라고 했었던 거야. 내가 우리 딸만 생각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 거 정말 미안하구나. 그럼 여태까지 형님 말만 믿고 저한테 함부로 하신 건 뭔데요? 그것도 다 어머님이 저 미워하시니까 그러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시모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러시더군요. 그것도 우리 딸이 하도 날 가스라이팅해서 그런 거야. 우리 딸이 눈빛 하나 안 변하고 네가 진짜로 그랬던 것처럼 거짓말을 하니까 나도 속을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내가 나중에 차근차근 생각해보니까 네가 절대로 그런 짓을 할 애가 아니더라고. 지금 생각하면 딱 봐도 우리 딸이 거짓말한 거였는데 그때 내가 우리 딸이 안쓰럽다는 생각에 제대로 된 판단을 못했었나 봐. 네가 그렇게 아니라고 하는데도 믿어주지도 않고 너한테 맨날 화만 냈던 거 정말 미안하구나. 시모가 계속 울면서 사과를 하자 옆에 있던 남편이 한숨을 푹 쉬면서 한마디 하더군요. 어머니, 그러게 좀 적당히 하셨어야죠. 솔직히 누나가 지금 그렇게 한심하게 살고 있는 것도 다 어머니 때문이에요. 돈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어머니가 자꾸 해주시니까 누나가 자기 손으로 돈 벌 생각을 하겠어요? 누나 때문에 이 사람 괜히 오해받아서 피해보고 도대체 이게 뭐냐고요? 미안하다. 내가 다시는 안 그러마. 내가 그땐 우리 딸 얼른 결혼시키고 싶은 마음에 생각 없이 행동했는데 이번에 애미랑 네가 너희 처가 식구들만 챙기는 거 보고 하차 싶더라고. 내가 그렇게 행동하기 전까진 애미가 나한테도 똑같이 해줬었는데 이게 다 내가 못 나가지고 내 복을 내 발로 차버린 거잖아.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놔두고 내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난 정말 시애미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정말 못난 사람이라고. 시모가 계속 그렇게 울면서 얘기하자 저도 조금은 마음이 누그러지더군요. 저도 딸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시모가 시누이를 생각하는 마음이 아예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제 앞에서 진심으로 사과까지 하시니까 이제는 저도 시모를 용서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저는요, 돈도 돈이지만 어머님이 형님만 너무 감싸고 도시는 게 너무 서운했어요. 저도 어머님한테 정말 잘했고 어머님이랑 엄마랑 딸 같은 사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님이 딸만 중요하다고 저한테 딱 선을 그으셨잖아요. 전 여태까지 어머님을 정말 좋아했었는데 어머님은 그게 아니신 것 같아서 얼마나 서운했는 줄 아세요? 미안하다. 나도 진심은 그게 아니었는데 나도 모르게 그만 너한테 상처를 줬구나. 그런데 나 정말로 너랑 예전처럼 잘 지내고 싶어. 할 수만 있다면 진짜 엄마랑 딸처럼 너한테 잘해주고 싶다고. 알았어요. 그럼 어머님이 저 미워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알았으니까 저도 이제부턴 어머님 서운하게 안 할게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저한테 다시는 안 그러실 거죠? 그래, 그러마. 내가 다시 너한테 돈 달라는 얘기도 안 하고 우리 딸 말만 믿고 너한테 함부로 하는 일도 절대 없을 거야. 너처럼 좋은 며느리한테 내가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전 시모와 화해를 하고 울고 계시는 시모를 따뜻하게 안아드렸습니다. 저희 남편도 옆에서 흐뭇하게 웃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후 이 모든 일을 알게 된 저희 시아버지가 저희를 집으로 부르셨어요. 아휴, 내가 이번에 우리 아들한테 얘기 듣고 얼마나 놀랐는 줄 모른다. 세상에 네 시애미가 너희한테 준 5천만 원을 다시 돌려달라고 했다며? 난 그 여편 내가 너희한테 그런 욕을 했는 줄은 꿈에도 몰랐어. 너희도 알다시피 우리 딸이 워낙에 사고뭉치에다가 철도 없잖니. 그래서 내가 이번에 우리 딸 결혼할 때 아무것도 지원 못 해준다고 했더니 네 시어머니가 우리 딸 불쌍하다고 너희한테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나 보다. 내가 미리 알아채고 중간에서 막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아버님. 아버님도 아무것도 모르셨던 건데 아버님 잘못은 하나도 없죠. 그리고 이제 다 좋게 끝났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그래도 네 시애미가 너희들 찾아가서 눈물로 사과했다는 거 듣고 그나마 나도 안심했단다. 그나저나 너희들 혹시나 우리 딸 도와줄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 당장 그만둬라. 우리 딸 여태까지 자기 손으로 돈 벌어본 적도 거의 없는 한심한 애야. 그러니까 걘 돈 없으면 없는 대로 고생 좀 해봐야 돼. 그리고 네 시애미가 경제권이 없을 뿐이지 내가 여태까지 모아놓은 돈으로 노후자금 충분히 있으니까 우리한테 돈 줄 생각도 절대 하지 말고 너흰 그냥 너희끼리 잘 살면 되는 거야. 저는 시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너무 감사하더군요. 역시 저희 시아버진 참 인자하고 좋은 분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결국 저희가 그 5천만 원을 안 주게 되자 뒤에서 시모를 조종하던 시누이가 이번엔 대놓고 저한테 전화해서 따지더군요. 올케, 가족끼리 너무 치사한 거 아니야? 도대체 올케가 뭘 어떻게 했길래 우리 엄마가 올케한테서 그 돈 받을 생각하지 말라고 해? 올케는 여태까지 모은 돈도 있으니까 나 결혼할 때 좀 보태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형님, 그렇게 결혼이 하고 싶으시면 형님이 돈 벌어서 하세요. 그리고 솔직히 형님이 생각해도 형님 자신이 좀 한심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 나이에 직업도 없고 모아놓은 돈 한 푼도 없이 결혼한다는 게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뭐라고? 올케, 지금 말 다 했어? 모아놓은 돈 좀 있다고 지금 유세 부리는 거야, 뭐야? 그러는 형님은 모아놓은 돈 한 푼 없다고 자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자랑이시면 그냥 인터넷에 다 떠벌리고 다니세요. 나이가 벌써 40대 후반인데 돈 한 푼 없어서 남동생 결혼할 때 부모님한테 받은 돈 뜯으려고 했다고 다 떠벌리고 다니시라고요. 그러자 시누인 아주 발악을 하면서 화를 내더군요. 그래서 저는 더 듣기 싫어서 전화를 확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시누이가 저희한테서 돈 5천만 원을 빼앗아 가지도 못하고 돈 한 푼 없었는데도 결혼을 하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 쪽 집안에서도 아무것도 안 해주는 바람에 대출을 잔뜩 받아서 신혼집을 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심해부도 수입이 많은 편이 아니어서 시누이가 고생 꽤나 하고 있나 봐요. 오랜만에 시댁에서 모였는데 살도 빠지고 수척해져 있더라고요.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밥 먹다가 갑자기 신세 한탄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아, 진짜 나 요즘에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어. 이 사람 버는 돈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대출도 갚고 하려면 돈이 더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구해봤는데 내가 이 나이에 경력도 없다 보니까 뽑아주는 데가 아무 데도 없더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물류센터 가서 일하고 있는데 이 일이 왜 이렇게나 힘든지 매일매일 근육통 때문에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어. 형님, 원래 남들도 다 그러고 살아요. 남들은 뭐 편하게 앉아서 굴러 들어오는 돈 그냥 받는 줄 아셨어요? 그래도 이렇게 힘든 줄은 몰랐단 말이야. 나 여태까지 우리 엄마가 주는 돈만 가지고 편하게 살았는데 이 나이 먹도록 계속 그렇게 산 죄로 벌 받고 있나 봐. 아, 내일도 또 출근해야 되는데 그냥 내일이 아예 안 왔으면 좋겠어. 나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단 말이야. 평생 가족들한테 도움만 받다가 이제서야 자기 힘으로 살아가느라고 고생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전 신우이가 이번 기회에 제대로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벌써 나이가 40대 후반이니 언제까지 한심하게 살 순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모든 것이 해결되고 전 다시 시어머니랑 예전처럼 좋은 관계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등산 가는 게 그렇게 좋다고 하시길래 저희 부모님과 갔던 것처럼 똑같이 설악산에 모시고 갔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별로 많이 안 걸었는데도 엄청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아유, 애미야, 조금만 쉬었다 가자. 세상에 왜 이렇게 걸어도 걸어도 끝이 없니? 어머님, 등산 좋아하신다면서요. 이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게 가실 수 있는 거 아니었어요?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나이 먹고 나니까 체력이 예전 같지가 않네. 너희 친정 부모님이 정상에서 웃으면서 사진 찍으신 거 보고 나도 당연히 멀쩡하게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 줄 알았지. 에이, 저희 부모님은 워낙에 평소에도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 그런 거예요. 괜히 그거 따라한다고 무리하시면 큰일 나니까 쉬엄쉬엄 천천히 가세요. 중간에 못 가겠다고 포기하셔도 괜찮으니까 맑은 공기 마시면서 풍경 구경하는 거에 의의를 두자고요. 저는 예전처럼 시어머니랑 같이 집에서 맛있는 걸 해먹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가 예전에 저한테 배웠던 토마토 파스타를 해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가르쳐 드린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만드는 방법을 안 잊어버리셨는지 잘 만드시더군요. 저희 애들도 맛있는지 그 파스타를 싹싹 다 긁어 먹었어요. 할머니, 저 나중에 이거 또 해주세요. 할머니가 해주신 거라 그런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어머, 그래? 정말 할머니가 해준 이 파스타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그럼요. 다음번에 또 해주시면 또 안 남기고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유, 그럼 이 할머니가 100번이고 또 해줘야지. 에미야, 파스타 말고 또 애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뭐가 있니? 우리 손주들이 이렇게 좋아하니까 나도 요즘 애들이 먹는 음식 좀 많이 배워가지고 해줘야겠다. 시대가 변했으니까 나도 우리 손주들 위해서 공부 좀 해야겠어. 저는 그래서 다음번에 아예 요리책을 사가지고 시어머니랑 같이 하나씩 해보기로 했습니다. 저도 아직 안 해본 음식이 많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제가 그 말을 했더니 벌써부터 엄청 설레어 하시더군요. 그 후 저희 가족은 시어머니가 그렇게 부러워하시던 가족 사진도 찍으러 갔어요. 시누이는 바빠서 안 찍는다길래 시부모님만 모시고 찍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어머니가 그 사진을 보더니 엄청 좋아하시더군요. 애미야, 이 사진 보니까 너랑 나랑 은근히 얼굴이 좀 닮은 것 같지 않니? 누가 보면 딸이라고 해도 믿을 것 같아. 어머, 그러고 보니까 진짜로 조금 닮은 것 같네요. 어머님, 그럼 이제 저 진짜 딸처럼 생각해 주시는 거죠? 얼굴도 닮았으니까 진짜 딸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난 진작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 내가 너한테만 얘기하는 건데, 나 사실 우리 딸보다 네가 더 좋아. 우리 딸은 성격도 좀 유별나고 욕심만 많잖니. 그런데 내 배 아파서 낳았다고 내가 너무 우리 딸만 아꼈던 것 같아. 나 다신 우리 딸한테 휘둘리지 않고
세상에서 제일 착한 너한테 더 잘해주마. 난 우리 가족 중에서 네가 제일 좋거든. 그렇게 한때는 원수지간 같았던 저와 시어머니는 오히려 예전보다 더 돈독한 사이가 되었답니다. 시어머니가 제가 친정 부모님과 온천 여행 갔던 걸 부러워하셨던 게 생각나 조만간 시부모님을 모시고 여행도 한번 갔다 올 생각이에요. 어디로 갈지 아직 못 정했는데 혹시 좋은 곳을 알고 계시면 추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새치여가 사람 잡는다 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새치혀 때문에 한 가정의 행복이 깨질 수도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시누이가 뒤에서 절 이간질하는 바람에 그렇게 절 예뻐하셨던 시어머니가 절 오해하고 못 살게 구셨잖아요. 게다가 시어머니도 딸을 위하는 마음에 저한테 딸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섭섭한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저도 시어머니를 멀리하게 되었죠. 이래서 말 한마디를 할 때도 그 말이 불러올 파장을 생각하며 신중하게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고이든 아니든 간에 말 한마디 때문에 상대방이 상처를 받고 행복했던 가정이 산산조각 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도 시누이한테 속아서 저한테 함부로 하셨던 시어머니는 반성을 하고 정말 좋아지셨습니다. 하지만 평생 한심하게 살고 남을 이간질까지 했던 시누이는 지금 엄청 고생하며 살고 있어요. 전 시누이가 맨날 신세 한탄만 하지 말고 제대로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번에 시누이가 양가돔 하나도 없이 결혼하게 된 게 늦은 나이에라도 반성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 같아요. 시누이가 정말로 반성하고 있다면 지금 하는 것처럼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면서 성실하게 살겠죠? 그게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시부모님과 함께 당분간 지켜보려고 합니다. 제 사연을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 모두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살다 보면 이런 기본적인 걸 까먹을 때도 있잖아요. 그럼 전 모든 분들이 누군가의 말로 인해 피해보는 일이 없길 바라면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